서울 강북 구로공단 뒷골목 쪽방촌의 새벽 5시입니다. 골목 곳곳에 쌓인 폐지더미 사이로 서은지가 조심스럽게 걸어갑니다. 31세인 은지의 배는 8개월째 아이를 품고 있어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배를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폐지를 골라 담으며 천천히 움직입니다. 며칠 전 그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산부인과에서 의사가 초음파를 보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그 순간 진료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남편 윤석진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폭발했습니다. 또 딸이라고? 넌 정말 씨가 틀렸어.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이제 셋째까지 딸이야? 이 집안대를 누가 이어가라고 그래? 어머니, 아이가 건강하기만 하면. 건강하기만 하면? 은지야, 넌 정말 모르는구나. 우리 집안이 얼마나 오래된 가문인지 말이야. 석진이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모두 아들을 낳았어. 그런데 넌 뭐야?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은지를 안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은지야, 넌 이 집에서 나가야겠어. 석진이한테도 말했어. 아들을 못 낳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우리 석진이는 재혼해서 아들을 낳아야 해. 그날 밤 석진이 들어왔을 때 은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석진아, 어머니 말씀 들었지? 우리 정말 이혼해야 하는 거야? 지안이와 지우는 어떻게 하고 뱃속 아이는? 석진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던 서류였죠. 은지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어머니가 이미 마음을 정하셨어. 당신이 남편이잖아. 당신이 나서서 막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은지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 우리 다 죽는 거야. 회사도 아버지 회사고 이 집도 아버지 집이야. 내가 반항하면 나도 길거리에 나앉게 돼. 그럼 나는? 나와 아이들은 어떻게 살라고? 내가 알아서 해야겠어. 이혼하고 나면 양육비 정도는 줄게. 양육비? 양육비로 아이 셋을 어떻게 키우라고? 은지야, 나도 지금 회사에서 위치가 불안해. 부장 자리도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 순간 은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결국 자신을 버릴 거라는 걸 말입니다. 8년 결혼 생활 동안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은지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현금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당분간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석진이가 재혼할 때 방해하지도 말고. 어머니, 제발이요.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아이들? 그 아이들도 내가 알아서 키워. 우리는 책임 없어. 우리 집안 피는 한 방울도 안 섞인 아이들이야. 봉투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8개월 임신부와 아이 둘이 새로 시작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었습니다. 100만 원요? 이게 8년 동안 며느리 노릇한 값이에요? 많이 주는 거야. 고마워해야지. 시어머니의 말에 은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이가 딸이라고 해서 제가 잘못된 건가요? 하늘이 주신 생명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늘이 주신 생명? 하늘이 우리 집안의 대를 끊으라고 딸만 주신 거 아니야? 넌 복도 없고 팔자도 사나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꺾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짐을 싸는 은지를 보며 6살 지안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요? 아빠는 안 가요? 지안아, 우리만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는 거야. 할머니는 왜 엄마한테 소리쳐요?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지안이의 순수한 질문에 은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들까지 이런 상황을 지켜봐야 하다니. 할머니는 화가 나셨나 봐. 우리 조용히 나가자. 아빠도 나중에 와요? 은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지안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석진이 현관에 나와 있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라도 하려는 건지 아니면 정말 마지막으로 보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지야,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나중에 여건이 되면 아이들 만나고 싶어. 여건이 되면요? 당신이 재혼해서 아들 낳고 나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석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지는 더 이상 바라볼 게 없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문턱을 넘는 순간 은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8년간 살던 집, 아이들이 태어나 자란 집을 등지고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4살 지우가 은지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아니야, 엄마 안 울어. 우리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거야. 그렇게 은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어 일단 찜질방에서 며칠을 보낸 후 겨우 찾은 곳이 이쪽 방촌이었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100만 원은 벌써 바닥이 났고 폐지를 주워 번 돈으로 겨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배는 점점 무거워지고 아이들은 좁은 방에서 답답해합니다. 새벽 골목에서 폐지를 줍는 은지에게 뱃속 아이가 움직입니다. 지훈아,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도 괜찮니? 내가 태어나면 우리 정말 힘들어질 텐데. 그래도 엄마가 포기하면 안 되겠지? 뱃속 아이에게 속삭이는 은지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 딸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새벽 골목에서 폐지를 줍는 은지의 모습은 쓸쓸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을 버린 사람들에게 후회하게 만들 거라는 다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새벽마다 폐지를 주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나와 근처 공원까지 와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는데 멀리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머리가 이상해졌어요.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 옆에는 당황한 젊은 엄마가 서 있었죠. 아이의 머리는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앞머리는 들쭉날쭉하고 옆머리는 한쪽만 짧게 잘려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미용실 가서 고쳐줄게. 울지 마. 싫어요. 친구들이 다 놀릴 거예요. 학교 가기 싫어요. 아이는 계속 울면서 머리를 감쌌습니다. 젊은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핸드폰을 꺼내 미용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직 문 연 곳이 없네. 어떡하지? 은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지안이와 지우 생각이 났습니다.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일어서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젊은 엄마는 놀라며 은지를 쳐다봤습니다. 은지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겠지만 눈빛만큼은 진실해 보였나 봅니다. 어떡해요? 제가 미용 기술이 조금 있어요. 아이 머리 정도는 다듬어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은지는 결혼 전에 미용학원을 다녔었습니다. 미용사 자격증도 있었죠.
하지만 결혼하면서 그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미용실에서 일하는 건 체면에 안 좋다고 했거든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걱정 마세요. 은지는 가방에서 작은 가위를 꺼냈습니다. 폐지를 자를 때 쓰던 가위였지만 깨끗이 닦으면 쓸만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빗도 하나 있었습니다. 준호야, 누나가 멋있게 만들어줄게. 가만히 있어 볼까? 아이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은지의 따뜻한 목소리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은지는 정말 조심스럽게 아이의 머리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가위질 하나하나가 예술이었습니다. 들쭉날쭉했던 앞머리는 자연스럽게 정리되었고 한쪽만 짧았던 옆머리는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 다듬어졌습니다. 약 20분 정도 지났을까 아이의 머리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와, 엄마, 제가 정말 멋있어 보여요? 아이는 엄마가 보여주는 핸드폰 카메라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울고 있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멋진 헤어스타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젊은 엄마는 감격해서 연신 고마워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아이가 기뻐하니까 저도 기뻐요. 그때 멀리서 핸드폰을 들고 있던 대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방금 전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는데 괜찮으시다면 SNS에 올려도 될까요?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아, 저는 별로. 은지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온라인에 올라가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얼굴은 안 나오게 찍었어요. 손길만 나왔거든요. 제목은 기적의 손길, 길거리 미용사 엄마로 할 거예요. 젊은 엄마가 은지를 설득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신데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런 따뜻한 일이 얼마나 귀한데요. 은지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대학생이 올린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기적의 손길, 길거리 미용사 엄마라는 제목의 영상은 몇 시간 만에 10만 조회수를 넘었고 밤이 되자 5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진짜 프로급 실력이네요. 어떤 미용실보다 훨씬 잘하시는데? 이런 분이 진짜 미용사시겠어요. 혹시 어디 미용실 하세요? 이틀 후 은지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공원에서 아이 머리 다듬어 주신 분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강북구청 복지과에서 일하는 김 과장입니다. 영상 보고 연락드렸어요. 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구청에서 연락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미용 관련 창업에 관심 있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싱글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창업이요? 네, 영상 보니까 실력이 정말 뛰어나시더라고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보시죠. 그날 오후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 기업 함께하는 세상의 대표 박민수입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사회적 기업이요? 네, 저희가 소외계층 여성들의 자립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영상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영상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100만 조회수를 넘어서자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쪽방에서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뱃속 지훈이가 움직였습니다. 은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지훈아, 뭔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 엄마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구청 김 과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대표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이 손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에서의 그 20분이 은지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희망의 신라틀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구청과 사회적 기업의 도움으로 창업 교육을 받았고 작은 창고 하나를 개조해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출산한 지 한 달 된 막내 지훈이를 품에 안고 6살 지안이와 4살 지우의 손을 잡고 미용실 앞에 서 있습니다. 미용실 간판에는 세 딸의 미용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지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을 버렸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딸 셋이 자신의 자랑이라는 걸 말입니다. 엄마, 우리 가게예요? 지안이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그래, 지안아. 우리 가게야. 엄마가 여기서 사람들 머리를 예쁘게 만들어 드릴 거야. 창고를 개조한 곳이라 넓지는 않았지만 은지는 정성을 다해 꾸몄습니다. 중고로 산 미용 의자 2개와 거울, 그리고 기본적인 미용 도구들이 전부였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오픈 첫날 은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과연 손님이 올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전 10시부터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아가씨, 혹시 그때 폐지 줍던 그분 맞지? 요즘 소문 많이 났던데?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미용실을 열었어요. 할머니는 은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컸네. 그때 배 부르고 힘들어하던 모습이 어제 같은데. 아이고, 이제 사업가가 됐구나.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머니의 머리를 감기고 커트하는 은지의 손길은 정말 전문가 같았습니다. 구청에서 지원받은 교육과정에서 다시 한번 실력을 다졌고 온라인으로도 최신 기법들을 공부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나야? 젊어진 것 같네. 거울을 본 할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한 커트였지만 할머니의 얼굴형에 맞게 절묘하게 다듬어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예쁘세요. 앞으로 자주 오세요. 그럼 우리 동네에 이런 실력 있는 미용사가 있는데 어디 가겠어? 할머니는 기분 좋게 돌아갔고 오후에는 할머니가 소개한 다른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입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세 딸의 미용실이네요. 영상으로만 봤는데 진짜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하루 종일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지훈이를 업고 일해야 했지만 손님들은 오히려 그런 모습에 더 감동받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아이 셋 키우면서 사업까지 하시다니. 저도 딸 2 키우는데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녁이 되어 문을 닫을 때 은지는 하루 매출을 계산해 봤습니다. 15만 원이었습니다. 폐지 주우며 벌던 돈의 10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지안아, 지우야, 오늘 치킨 먹을까? 정말요? 엄마, 정말 치킨 먹어도 돼요? 아이들은 기뻐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해주지 못해 미안했던 은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 딸의 미용실 대표님이시죠? 저희가 지역 소상공인 성공 사례로 취재하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방송이요? 저희 같은 작은 미용실을요? 네, 요즘 정말 화제거든요. 인터넷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방송 촬영 당일 은지는 긴장했습니다. 리포터가 미용실 안을 둘러보며 질문했습니다. 이 가게 이름이 세 딸의 미용실인데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세 딸과 함께 만든 이 공간은 제 삶의 증거입니다. 누군가는 딸이라고 해서 저를 버렸지만 이 아이들이 제게는 가장 큰 힘이고 자랑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가 뭔가요?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미용실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왔고 SNS에는 세 딸의 미용실 후기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형 뷰티 기업의 부회장이 직접 미용실을 찾아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코리아 그룹 부회장 최민우입니다. 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뷰티코리아는 국내 최대 뷰티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저희 같은 작은 미용실에 왜 오셨나요? 사실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실력과 스토리가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최 부회장은 은지의 작업을 직접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실력이면 브랜드로 키워볼 만합니다. 브랜드요? 네, 세 딸의 미용실을 프랜차이즈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전국 단위로 확장하는 거죠. 은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폐지를 줍던 자신이 대기업 부회장과 프랜차이즈 이야기를 하다니. 하지만 저는 경험이 없는데 경험은 만들어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진정성과 실력이에요. 당신에게는 둘 다 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아이들과 상의해 보고 싶어요. 물론입니다.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은지는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절망 속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훈이가 잠결에 움직이자 은지가 다가가 토닥여줬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정말 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우리를 버렸던 사람들이 후회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때 잠들어 있던 지안이가 뒤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가 최고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윤석진은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대기업 부장이었던 석진은 6개월 전 구조조정으로 해고당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지만 경영난으로 인해 가족이라고 예외는 없었습니다. 재혼을 위해 은지를 내쫓았지만 정작 석진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어머니가 소개해준 재혼 상대들은 모두 석진의 현재 상황을 알고 나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집안은 좋지만 무직의 이혼남이라는 꼬리표가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석진아, 밥은 먹었니?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석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은지를 내쫓을 때는 그렇게 당당하던 어머니도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재혼도 안 되고 아들은 백수가 되었으니 걱정이 태산이겠죠. 석진은 지인의 소개로 강북의 한 작은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해서 받는 일당은 7만 원. 예전 월급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석진이 형,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같이 일하는 20대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석진보다 10살이나 어린 직원이지만 여기서는 석진이 신참이었습니다. 그래. 내일 봐.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석진은 피곤에 절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승용차로 30분이면 갈 수 있던 거리를 이제는 지하철로 1시간 넘게 가야 했습니다. 지하철역 앞 치킨집을 지나가는데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세 딸의 미용실을 취재해 봤습니다. 석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새 딸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TV 화면에는 한 여성이 아이를 업고 미용 일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그 여성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석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지였습니다. 자신이 버린 은지가 TV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새 딸과 함께 만든 이 공간은 제 삶의 증거입니다. 은지의 인터뷰 멘트가 들려왔습니다. 석진은 다리에 힘이 빠져 치킨집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장님, 저기 TV 좀 크게 해주세요. 네. 아, 네. 화면에는 새 딸의 미용실 간판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은지가 새 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안이와 지우,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아이까지. 이분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혼자서 아이 셋 키우면서 사업까지 성공시키다니. 맞아요. 요즘 이런 분이 진짜 멋진 거죠. 치킨집 손님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석진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대형 뷰티 기업에서 프랜차이즈 제안을 받기도 했다는데요. 네, 앞으로 새 딸의 미용실 브랜드가 전국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석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폐지를 줍던 은지가 이제는 전국 브랜드 사업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화면 하단에 자막이 나왔습니다. 새 딸 미용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서은지. 석진은 치킨도 먹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 오피스텔에 혼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석진은 견디지 못하고 은지의 미용실 앞까지 갔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니 정말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지훈이를 업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안이와 지우도 보였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지안이는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고 지우도 많이 의젓해져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내 딸인데. 석진은 중얼거렸지만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들을 버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석진은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은지 TV에 나온 거 보셨어요? 봤어. 그런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어머니, 저 애들이 제 딸들이에요. 내 딸? 석진아, 넌 이혼했잖아. 이제 남자식이야. 그래도 뭐? 너 혹시 후회하는 거야? 석진아,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아? 백수 신세인데 무슨 소리야. 어머니의 차가운 말에 석진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다음 날 석진은 일하던 식당에서도 새 딸의 미용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장님, TV에 나온 그 미용실 아세요?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나도 봤어. 정말 감동적이던데. 여자 혼자 아이 셋 키우면서 저렇게 성공하다니. 저도 머리 자르러 가보고 싶어요. 석진은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버린 가족이 이렇게 성공하고 있는데 자신은 남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니. 그날 오후 석진은 충동적으로 은지의 미용실 앞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은지가 손님의 머리를 자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였습니다. 자신감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석진은 용기를 내어 문을 열려고 했지만 결국 돌아섰습니다. 내가 뭔 자격으로. 그날 밤 석진은 술을 마시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말을 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너무 컸습니다. TV에서는 또다시 은지의 성공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석진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지만 어느 채널을 돌려도 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석진은 TV를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6개월 후 은지는 대형 방송국의 인기 토크쇼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세 딸의 미용실 프랜차이즈가 전국 신계 지점을 돌파하면서 사회적 화제가 된 것입니다. 스튜디오 대기실에서 은지는 긴장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서은지 대표님, 곧 방송 시작됩니다. 스태프의 안내를 받으며 은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환한 조명 아래 앉으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1년 전 폐지를 줍던 자신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는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극한의 절망에서 기적 같은 성공을 이룬 세 딸의 미용실 서은지 대표님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많은 분들이 당신의 이야기에 감동받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개인적인 이야기도 들려주신다고 하던데요. 앵커의 질문에 은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까지 사업 성공담 위주로 인터뷰를 해왔지만 오늘은 정말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가장 아팠던 순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은지는 용기를 내어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해서 아이 셋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셋 다 딸이었어요. 그게 문제가 되었나요? 시댁에서는 아들을 원했습니다. 첫째, 둘째가 딸이었을 때도 실망이 컸지만 셋째까지 딸이라는 걸 알았을 때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제시가 문제라고. 아들을 못 낳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저를 내쫓으셨습니다. 스튜디오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나요? 남편은 저에게 이혼 서류를 주며 말했어요.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재혼해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은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의 아픔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8개월 임신한 몸으로 아이 둘을 데리고 쫓겨났습니다. 그때 받은 돈이 고작 100만 원이었어요. 앵커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힘들었습니다. 쪽방촌에서 폐지를 주우며 아이들을 키웠어요. 배가 무거운 몸으로 새벽마다 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 딸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그때 앵커가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그분들이 지금 당신의 성공을 보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은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딸이라고 해서 저와 아이들을 버렸지만 그 딸들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서은지 씨 발언이 올랐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말 가부장제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네요. 21세기에 아직도 이런 일이. 너무 화가 납니다. 그 시댁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서은지 대표님 정말 멋있어요. 딸들이 엄마 자랑스러워 할 것 같아요. 한편 요양병원에서 그 방송을 지켜보던 석진의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지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국에 공개한 것입니다. 저게 우리 이야기야? 어머니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은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을 향한 고발처럼 들렸습니다. 씨가 문제라고 했다고?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나?
어머니는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분명히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은지를 내쫓을 때 정말 심한 말들을 했었죠. 방송을 보던 어머니는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 간호사. 병실로 의료진이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가슴이 아파요. 어머니는 심장 쇼크로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급성 심장 질환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석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석진 씨,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빨리 오세요. 석진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석진아, 내가 잘못했나 봐. 은지한테 너무 심한 짓을 했나 봐. 어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TV에서 하는 말 들으니까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 석진도 그 방송을 봤습니다. 은지가 전국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개한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몸부터 챙기세요. 석진아, 내가 죽기 전에 은지한테 사과해야 할 것 같아. 내가 너무 잘못했어.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석진은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자신도 은지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어떤 얼굴로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에서는 은지의 인터뷰가 계속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지를 응원하고 동시에 그런 일을 저지른 시댁을 비난했습니다. 석진은 댓글들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은지는 이미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서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지는 자신들과의 과거를 공개적으로 단절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방송 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새벽 은지는 갑작스러운 전화에 잠을 깼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막내 지훈이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지훈아, 지훈아. 아이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파래지고 있었죠. 은지는 당황해서 119에 신고했습니다. 지안아, 지우야, 일어나. 지훈이 병원 가야 해.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은지는 지훈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가슴이 가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지훈아. 엄마가 여기 있어.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지훈이는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아이를 보며 은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지훈이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안정시켰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호흡곤란의 원인을 찾아야 해요. 다음 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은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상담이 필요합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지훈이가 유전성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해보시겠습니까? 유전자 검사요? 네, 이런 질환은 보통 부모 중 한쪽에서 유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치료 방향을 정할 수 있어요. 은지는 망설였습니다. 유전자 검사라니 왠지 불안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검사비는 보험이 적용되니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건 아이의 건강이잖아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은지를 불렀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조금 복잡합니다. 어떻게 복잡하다는 건가요? 지훈이의 유전 질환은 X염색체 연관 질환입니다.
이 경우 아버지 쪽에서 유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쪽에서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환자 아버지 측이 아들을 가지기 어려운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의사는 자료를 보여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남자아이는 생존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오히려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은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딸만 낳은 게 잘못이 아니라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이 세 아이가 모두 건강하게 태어난 건 기적에 가까워요. 특히 지훈이는 증상이 있지만 치료 가능한 수준이니까 다행입니다. 은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 전 남편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검사 결과를 보면 아버지 쪽 가족력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재혼을 계획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고요. 집으로 돌아온 은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지안이와 지유에게 지훈이의 상태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엄마, 지훈이 많이 아파요? 지안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지훈이는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잘 치료해 주실 거야. 우리가 지훈이 도와줄 수 있어요? 지유도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가 지훈이를 많이 사랑해주면 돼. 그날 밤 은지는 고민 끝에 석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훈이가 아픕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아버지 쪽 유전이라고 나왔어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석진은 그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몇 달 만에 은지에게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내용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아프다고? 아버지 쪽 유전? 석진은 급히 은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지야, 지훈이가 어떻게 된 거야? 석진 씨, 우리 병원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 설명을 같이 들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석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은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석진 씨, 고마워요. 와주셔서. 지훈이는 괜찮아? 일단 안정됐어요. 의사 선생님 설명 들어보세요. 의사는 석진에게도 같은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버지 측 유전자에 X염색체 연관 질환이 있습니다. 이 경우 남자아이 출산이 매우 어렵고 태어나더라도 생존율이 낮습니다. 석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은지가 딸만 낳은 게 나 때문이라는 건가요? 유전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 딸이 모두 건강하게 태어난 건 정말 다행인 일이에요. 진료실을 나온 후 석진과 은지는 잠시 조용한 곳에 앉았습니다. 은지야,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석진 씨, 이제 와서 그런 말하지 마세요. 정말 미안해. 어머니도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셔. 내 방송 보고 쓰러지셨어. 그래도 지훈이 치료를 위해서는 협력해야 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 쪽 가족력도 확인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도와줄게. 지훈이는 내 딸이니까. 하지만 법적으로는 연관이 없어요. 이혼할 때 양육권 포기하셨잖아요. 그 말에 석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일의 결과였습니다. 그래도 아이 치료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어. 은지는 석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석진을 원망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감정조차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훈이의 병을 통해 밝혀진 진실은 모든 걸 뒤바꿔 놓았습니다. 딸을 낳았다고 비난받았던 은지는 오히려
기적을 일으킨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1년 후 서울시청 앞 광장입니다. 오늘은 셋딸 브랜드 본사 사업 개관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전국 100개 지점을 돌파한 셋딸의 미용실이 이제 화장품, 헤어용품까지 아우르는 종합 뷰티 브랜드로 성장한 것입니다. 개관식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 뷰티업계 관계자들, 그리고 은지를 응원하는 시민들까지 말입니다. 이제 곧 서은지 대표님이 등장하실 예정입니다. 사회자의 안내와 함께 은지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손에는 지훈이를 안고 양옆으로는 지안이와 지우가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지안이는 이제 9살, 지우는 7살이 되어 제법 의젓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셋딸 브랜드 대표 서은지입니다.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지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년 전 이맘때 저는 쪽방촌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희를 믿어주지 않았죠. 하지만 이 세 딸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때 무대 아래 뒤쪽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석진이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석진의 모습을 알아본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은지도 석진을 발견했습니다. 1년 동안 지훈이 치료 과정에서 가끔 만났지만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만난 건 처음이었습니다. 지안이가 석진을 보고 물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 누구예요?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예전엔 내가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이야. 그 말에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석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석진은 무대 앞까지 와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지야, 정말 미안해. 현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은 연신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석진 씨, 일어나세요.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은지야,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 너를 버렸던 내가 정말 바보였어. 석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병 때문에 알게 됐어. 내가 딸만 낳은 게 내 탓이었다는 걸. 내 유전자 때문이었다는 걸.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었지만 당사자가 직접 고백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후회하고 계셔.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매일 내 이야기만 하셔. 은지는 복잡한 심정으로 석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석진 씨,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내가 평생 죗값 치를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때 지우가 은지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왜 울어요? 무대 위 은지와 무대 아래 무릎 꿇은 석진. 그 광경을 수백 명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마이크를 통해 말했습니다. 석진 씨, 저는 이미 용서했어요. 1년 전의 말이에요. 정말이야? 하지만 용서와 화해는 다른 거예요. 저는 이미 제 길을 찾았고 아이들도 엄마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현장이 숨죽이며 은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지안아, 지우야, 지훈아. 우리는 이미 완전한 가족이야.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 새 아이들이 은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진 씨도 본인의 길을 찾으세요. 과거에 머물지 말고요. 은지는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석진은 고개를 숙인 채 일어났습니다. 꽃다발을 무대 앞에 놓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은지야,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게. 정말 미안했어. 은지는 더 이상 석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개관식은 계속되었습니다. 은지는 사업 계획과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새 딸 브랜드는 모든 여성들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성들에게 일자리와 희망을 제공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은지의 연설이 끝나자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대표님, 방금 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일과 사업은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리니까 앞으로만 보겠습니다. 전 남편분과 재결합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저희는 이미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저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개관식이 끝난 후 은지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사옥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회사예요? 지안이가 신기해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함께 만든 회사야. 사옥 곳곳에는 지안존, 지유존, 지윤존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은지가 새 딸의 이름을 딴 공간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와, 제 이름이 있어요. 지유가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개관식의 모든 상황이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석진이 무릎을 꿇은 장면과 은지의 당당한 대응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서은지 대표 정말 멋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 저런 당당함이 진짜 성공한 여성의 모습이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 전 남편은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지. 그날 밤 은지는 아이들을 재우고 새로운 사옥 옥상에 혼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2년 전 절망의 나락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석진의 사과도 과거의 아픔도 이제는 그저 지나간 일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였습니다. 새 딸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 말입니다. 1년 후 전국 200개 지점을 돌파한 새 딸 브랜드는 이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뷰티 프랜차이즈가 되었습니다. 더 특별한 건 은지가 새 딸의 이름을 딴 특별한 매장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강남에는 지안점, 홍대에는 지유점, 그리고 은지가 처음 시작했던 강북에는 지윤점이 있습니다. 각 매장마다 아이들의 개성이 담긴 특별한 컨셉으로 꾸며져 있고 아이들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은지가 한 유명 잡지와 인터뷰를 하는 날이죠. 촬영 장소는 본사 사옥 옥상의 스카이라운지입니다. 서울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멋진 곳입니다. 서은지 대표님, 정말 멋진 곳이네요.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기자는 카메라를 세팅하며 질문했습니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런 성공을 이루신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새 딸이 있었기 때문이죠. 딸들이 어떤 의미인가요? 처음에는 딸이라는 이유로 저희가 버림받았어요. 하지만 결국 그 딸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각 매장에 딸들 이름을 붙이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이들이 제 사업의 시작이자 원동력이었거든요. 언젠가 이 아이들이 자라서 자신의 이름이 붙은 매장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촬영이 한창일 때 지훈이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엄마. 이제 4살이 된 지훈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초기에 발견한 호흡기 질환도 꾸준한 치료로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인터뷰 중이야. 엄마, 오늘은 내가 머리 해줄게. 지훈이의 갑작스러운 말에
기자와 촬영팀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지훈이가 엄마 머리를 해준다고요? 네, 지훈이가 요즘 미용놀이를 좋아해요. 언니들 머리도 자주 만져줘요. 기자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지훈이가 엄마 머리 해주는 모습도 촬영해도 될까요? 정말 의미 있는 장면일 것 같은데요. 지훈아, 어때? 엄마 머리 예쁘게 해줄 수 있어? 네, 제가 최고로 예쁘게 해드릴게요. 지훈이는 작은 빗을 가져와서 은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빗기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하면 공주님 같이 예뻐져요. 정말? 우리 지훈이가 해주니까 세상에서 제일 예쁠 것 같아. 그 순간을 카메라가 담았습니다. 엄마와 딸의 따뜻한 모습,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서울 전경까지 완벽한 한 장면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엄마처럼 사람들 머리 예쁘게 해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벌써부터 꿈이 확실하구나. 촬영이 끝난 후 기자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때 당신을 버렸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은지는 지훈이를 무릎에 앉히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땐 날 버렸지만 이 아이들이 날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딸은 내 복수였고 나의 구원이었습니다. 복수라는 표현이 강하네요. 처음엔 정말 복수하고 싶었어요. 딸이라고 우리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복수가 아니라 증명이었던 것 같아요. 딸도 아들 못지않게 소중하다는 걸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떤 마음이세요? 감사해요. 그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오히려 고마워요.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들이 돌아간 후 지안이와 지우도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엄마, 인터뷰 어떻게 됐어요? 10살이 된 지안이가 물었습니다. 잘 됐어. 우리 지훈이가 엄마 머리도 예쁘게 해줬고, 저도 다음엔 엄마 메이크업 해드릴게요. 8살 지우가 말했습니다. 세 딸이 모두 모인 옥상에서 은지는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4년 전 절망 속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지안아, 지우야, 지훈아. 엄마가 너희한테 고마워. 왜요, 엄마? 너희가 있어서 엄마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너희가 엄마의 힘이었어. 그때 지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해요. 맞아요. 우리 엄마가 제일 멋있어요. 지우도 맞장구 쳤습니다. 지훈이는 은지의 치마를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커서 엄마처럼 될 거예요. 지훈아, 넌 지훈이만의 길을 가면 돼.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거야. 해가 지기 시작하는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은지는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정말 치유되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세 딸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었습니다. 몇 주 후 그 인터뷰가 실린 잡지가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은지와 세 딸이 함께 있는 사진이 실렸고 제목은 딸은 나의 복수이자 구원이었다였습니다. 그 잡지는 완판되었고 온라인에서는 또다시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다. 모든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다. 은지는 그 모든 댓글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 딸과 함께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뿌듯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딸들과 함께 써내려간 기적의 스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